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장기요양 서비스 소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나오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치매 그리고 파킨슨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일반인의 보통 6배에서 30배 정도의 기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되는 이 비용, 적게는 1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용을 전액 다 우리들이 부담하기에는, 보호자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올해 최저임금 자체가 19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우리 어머니한테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부담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가에서 약 17%에서 20% 정도의 비용을 좀 더 추가해서 기본 비용을 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같은 집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것들은 15%의 비용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되냐면, 일단 자격 요건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미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지 장기요양 기관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에 대한 점수를 표로 나타낼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크게 카테고리로 따졌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가급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급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쓸 거예요. 그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란 뜻입니다. 서비스. 첫 번째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그리고 현금급여가 있어요. 현금. 현금으로 주는. 현금급여.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재가급여입니다. 여러분, 재가라는 건 어르신이 댁에 계시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재가급여라고 하면 집에 계시면서 받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그러니까 3시간이 됐든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평소에는 댁에서 생활하시다가 주간보호의 일부 시간들을, 보통은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보호자가 출근했을 때 센터를 가시고, 그 다음 보호자가 퇴근했을 때 센터에서 돌아오시는 방식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보통 이용하십니다. 그런 걸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8시간씩 20일 정도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비스에서는.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욕창이라든지 통증 간호라든지 당뇨 발이 간호가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진단 같은 경우에 의사 소견에 의해서 진단을 합니다만, 의사 소견서가 있는 분들, 진료 의뢰를 받으신 분들한테 실제 간호사, 그러니까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많이 가세요. 교육받으신 간호조무사들도 가시지만 30분 이하,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어르신 댁에 실제 간호사를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하는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1:1 서비스예요. 1:1 서비스. 우리가 이제 댁에 계시면서 어르신들이 등급이 나와서 이제 댁에서 이제 돌보다가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셨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댁에 오셔서 전담 요양보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르신들을 서비스를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청소도 주의 정리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방문요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요양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돌봐요. 그래서 이제 댁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 원래는 이 어르신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주는 건데요. 보통 1시간이에요. 1시간. 한 달에 20번 정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치매가 심하신 분들 중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반씩 31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공을 해요. 두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에 오셔서 또는 이제 차를 끌고 오셔서 차 속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혼자서 목욕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보호자님이 어르신들 목욕시키다가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 이게 두 분이서 항상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셔야지 될 정도로 어르신이 몸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질병이 있다 보고 내가 내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 이 몸무게가 일반적인 똑같은 무게의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더 무겁거든요. 예,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목욕 서비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 단기보호 서비스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출장을 가신다든지 할 때 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5일이든 3일이든 비워야 될 때 맡기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머무시는 호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는데요. 1년에 160만 원 정도 돈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욕창 있는 분들은 욕창 방지 매트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실제 내가 내 비용을 내고서 쓰기 부담스러운 것들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굉장히 있는데 복지용구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를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의 등급의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간보호만 24일 이렇게 이용할 수 또 있지만 주간보호를 20일을 이용을 하고 방문 요양을 또 한 10회를 정도 이용을 하고 목욕을 한 2회 정도 이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혼자서 설계하기가 어려우면 가까운 기관에 의뢰하셔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양원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양원. 네. 시설급여라고 하면 아마 와닿진 않으실 거고, 요양원도 종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10인 이상으로는 아닙니다. 10인 미만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일반적으로는 보통 20인 이상을 많이 하세요. 그 기관장님들이. 그래서 시설 29인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49인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10인 이상이면 다 요양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공동생활 가정이 조금 가격이 쌉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시설급여였어요.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상감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긴 한데 장기요양공단에서 근데 여러분한테 해줄 건 없고 현금으로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현금급여 서비스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우리 어르신을 모실 때 어떤 곳에 모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셔서 세 가지 급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였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